자, 거기 이제 요약집 511페이지 봅시다. 저 뒤에 이제 프린터 몇 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집에 가셔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서 10점짜리라는데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죠. 요게. 모의고사도 보통 6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건데 그 부분이. 자, 그러면 511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되어야 할 권리. 권리 동그라미 잡아봐요. 권리. 권리는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자,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지죠. 물건. 자, 물건은 몇 종류예요? 물건은. 민법의 물건은 8개죠. 8개. 그죠? 자,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지죠.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다시 제한물건과 영유물건. 제한물건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나눠지죠. 자,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건은, 제한물건은 다시 나눠지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담보물건과 영유물건. 그러면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영유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부동산 물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특히 지역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니까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그러면 지역권은 거기에다 꼬리표를 이렇게 그려서 등기라고 써요. 등기. 자, 근데 등기 왜 지역권에 대해서는 조심해 놔야 되냐면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지역권은 등기 대상,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당권의 대상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거거든. 그러면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 왜? 남의 땅 팔아먹는 호로 자식이 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성 위반으로서 오래 기억 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러면 거기 저 전세권, 저당권 거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우측방주에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간섭법상의 분묘기지권은 읽어봐요. 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럼 몇 개 한번 써보죠. 그 옆에다가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써봐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등기가 안 될까요? 이거는 상린권이야, 상린권. 자, 봐봐요.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린권이다. 상린권이 뭐예요? 상린권은 자, 이거 그 토지죠. 그러면 상린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 규정에 발생한 권능이야. 소유권의 권능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 주의 토지 등기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요거마저 생각하기를 어려워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우리 보통 강사들은 주의 토지 등기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적어놓을 거는 동산질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동산질권.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또 하나 적어놓을 거는 뭐 있을까요? 구분 임차권 하나 써놔요. 자,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기가 안 되는 권리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마지막으로 딱 점검해놔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간섭법상의 분묘기지권. 여기 읽어볼래요? 주의토지 통행권, 또 동산질권, 구분 임차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마무리 확실히 해놓고요. 자, 물건과 관련돼서 거기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당연히 등기가 됩니다. 자, 권리질권은 그 밑에다 저당권이라고 써요. 권리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밖에 없어. 저당권을 두 자로 얹혀봐요. 권리잖아. 그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권리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권리질권은 부기등기합니다. 저 채권, 담보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임차권, 환매권.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으로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등기할 권리 이제 마무리 싹 됐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등기 능력이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간섭법상의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자, 등이 토지 동행권, 동산질권, 구분 임차권.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자,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임차권이라고 그랬어요. 구분지상권. 요거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구분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럼 시험장 가면 또 이것도 많이 틀려요. 읽어봐요. 임차권. 여기는 지상권.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구분지상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자, 가로 4번은 이제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권리변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배웠지만 자, 민법 186조가 있어요. 186조. 그 다음에 민법 187조가 있죠. 186조는 법률 응용 물권 변동으로 뭐하라? 등기하라.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요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어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누누이 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11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11월부터.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이제 186조 조문 잘 정리해놨네.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동그라미 전화봐요. 등기. 등기하여야. 효력 동그라미. 자, 생긴다에서 생. 그럼 자기가 그걸 읽어낼 수 있으면 공부가 다 끝난 거야. 자, 등기 동그라미 쳐놨죠. 등기 밑에다 형식이라고 써요. 그러면 186조를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자, 그러면 효력, 그거는 쓸 필요가 없네.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거네. 그러면 생긴다, 그러면 생자 가로 열고, 요렇게 써놔요. 186조를 뭐라 그래요? 성립 요건주의다. 그래서 186조를 무슨 주의? 형식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말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주의다. 자, 187조와 관련돼서 등기를 여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 그러면 상속, 공영징수 판결. 요 판결이 행간편이에요. 판결. 이 판결이 논점이에요. 자,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여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187조를 무슨 요건주의? 처분 요건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186조를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187조는 처분 요건주의야. 근데 이때 판결 우리가 봐봐요. 판결 지금 100번 채우자고 이제 판결.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 쓸 필요 없이 세 종류.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하kim 판결, 형성 판결. 자, 186조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봐봐요. 186조 판결. 186조는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186조. 하kim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형성판 봐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헷갈린다고 봐봐요. 이행 판결이 있고 하kim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 한번 봐봐요. 이행 판결은 전제 요건을 생각해봐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잖아. 그럼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유효 무효를 확인해 주잖아. 무슨 판결? 하kim 판결. 몇 조? 186조. 형성 판결은 법원이 판단을 해주잖아.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판결. 근데 요때 형성 판결은 그러면 뭐예요? 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뭐 맞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맞죠?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판결은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지칭해? 형성 판결. 그러면 다시 기억으로 가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그래서 법률행위, 즉 물권 변동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 효력 발생 요건주의 찾았어요? 예, 효력 발생 요건주의 옆에다 저희가 좀 살을 좀 붙여놔요.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 옆에 전성 요건주의 X라고 써놔요.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전성 요건주의지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다. 어때? X.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둬야 되고요. 자, 니은에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187조.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나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게 무슨 요건주의? 처분 요건주의. 오케이. 그럼 자기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봐봐요. 그럼 자기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186조와 187조의 관계에서 186조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으로서 즉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187조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마하라. 등기하라. 자, 그러면 거기 1번, 2번을 봐봐요. 이제 방주 2번에 가서 점유 취득시효 현황 변천하고. 자, 점유 취득시효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 유일한 A조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별표 3개짜리가 들어가고요. 자, 또 하나는 거기 세 번째 방주를 봐봐요. 형성 판결, 현황 변천하고. 형성 판결은 몇 쪽으로 가죠? 187조 판결이죠. 그럼 가로 안에 무슨 판결이라고 써놨어? 공유물 분할 판결, 현황 변천하여. 우리 시험 범위 한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바로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거기도 별표 뭐예요? 3개짜리가 들어가요. 지문으로 뭘 출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186조, 187조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개념 플러스로 가봐요.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이 찾았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방주에다 한번 써봐요. 자, 물권의 소멸 사유 뭐가 있어요? 20번이 남았어. 20번이. 자, 써봐요. 멸포, 소공, 홈몰. 자, 썼어요. 자, 물건의 소멸 사유. 멸포, 소공, 홈몰. 멸이 뭐예요? 멸실. 그렇죠. 자, 포기가 뭐예요? 미리 이야기해버렸네. 포기. 자, 소멸시효. 공형징수. 자, 홈봉, 멀수. 그렇죠. 지금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모르면 이거 망신이에요. 망신입니다. 멸포, 소공, 홈몰. 자, 멸실은 뭐예요? 써봐요. 멸실은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규정. 포기는 행위. 소멸시효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거 뭐가 있어요? 포기. 자, 이것도 시험에 어려워요. 다시 한번 잡아요. 이제 5, 6월 달은 이제 7월 달은 이제 겸손해야 돼. 이제 뭐요? 5, 6월 자 7월 달 6월 말 정도 되면 여기 처음 하신 분이든 작년에 하신 분이든 다 기가 뚫리거든. 그러니까 뭐요? 올해 처음 하신 분이 기를 뚫리니까 어디로 가요? 7, 8월 달에 어디로 가요? 도서관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이 시작돼요. 이제 봐요. 이제 겸손하지를 못해서. 자, 그러면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다시 해봐요. 멸포, 소공, 홈몰.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형징수, 혼동, 월수. 다시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지 말고 187조 사유라고 해봐요. 187조. 포기는 186조. 그렇죠? 그럼 합의의 표기. 자, 봐봐요. 합의의 표기. 합의의 표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표기는 186조야. 자, 요거는 몇 조죠? 187조.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암기 코드를 처음 암기를 뚫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멸실 몇 조로 가요? 187조, 186조, 187조. 187조, 187조, 187조. 그럼 결론적으로 공용징수를 두 자로 얹혀봐요. 수용이거든. 수용은 몇 자로 가?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물건의 소멸 6개 모두면 이제 안 돼요. 이것도 20번이 넘어서. 그럼 22번째 합니다.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형징수, 혼동, 월수. 이걸 애움으로써 박스 안이 가벼워져. 가볼까요? 자, 상속이 나오네.
자, 상수원 그러니까 포괄유정, 형광펜 다 꺼놔요. 포괄유정은 몇 자로 빠지냐? 187자로 빠져.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 그 앞에다 하나, 옆에다 써요. 특정 유정도 있거든. 그러면 특정 유정은 몇 자로 빠지냐? 186자로 빠져. 포괄 유정은 항상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요. 포괄 유정은 187조 사이고 특정 유정은 186조 사이야.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유정은 항상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이때 판결은 저기 판결이 확정될 때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 자, 공유수면 멸입과 건물의 신축, 원시 취득이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멸실이 보이고 법정 지상권의 취득 찾았어요? 법정은 맨 쪽으로 가요. 법률 규정이죠. 그럼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옆에다 하나 주의할 거, 옆에다 주의라고 써요. 자,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한번 지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의 취득. 여기는 몇 조예요?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처분. 이때는 등기를 요합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187조예요. 단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 취득에 대한 처분은 뭐예요? 등기를 요하잖아.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요건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특히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읽을 때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근데 여기 봐봐요. 법정 지상 취득에 대한 뭐예요? 처분이죠. 그때는 등기를 요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아까 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한국말은 끝까지 가봐야 돼. 요 두 개는. 특히 요거 실수 진짜 많이 해. 실수 많이 합니다. 다시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러면 법정 지상의 취득에 대한 처분은 등기를 요한다는 거야. 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하게 정리해 줄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거기 가로 열고 부정성이라고 써요. 이게 바로 부정성이잖아. 부정성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187조. 자, 전속기간 만료에 의한 영입물권의 소멸. 그러면 전속기간 만료에 의한 영입물권의 소멸도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혼동 동그라미, 혼동.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건의 복귀. 그러면 가로 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548조와 관련돼서 이거는 해제권의 효과야. 해제권의 효과. 해제권의 효과. 해제권의 효과로서 우리 해제권의 효과는 무슨적 효과수를 취할까요? 물권적 효과수를 취할까요? 채권적 효과수를 취할까요? 물권적 효과수. 물권적 효과수. 자, 물권적 효과수는 채권인가 무효 물건이 즉시 복귀해. 그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물권적 효과수를 넣어서 548조 해제권의 효과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근데 여기까지가 제 한계야. 더 설명해버리면 민법의 범위를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그거는 내용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해요. 나머지는 아마 민법 선생님 해제권의 효과는 워낙 민법에서 중요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해주실 거고 저는 여기까지 강의해. 그러면 봐봐요. 민법 548조 해제권의 효과는 읽어봐요. 무슨적 효과서? 물권적 효과설. 채권행위가 무효 물건이 영향을 줘버려. 물건이 즉시 복귀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거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뭘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상속에서 포괄유정 요거 조심해야 되고 특정유정 포괄유정 반드시 잡아야 되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의 대표 선수 공유물 분할 판결 조심해 놓고요. 아까 법정 지상권의 취득하고 처분 요거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기간 만료에 의한 영입물권의 소멸 이런 것들 혼동.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자, 해제권의 효과론서는 무슨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물권적 효과설. 몇 조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물건의 소멸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멸이 뭔데?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월수.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 월. 거기까지 딱 마무리를 전해야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절자법상 권리변동. 우리가 이제 전주에 배웠던 거 연습 한번 해봐요. 자, 거기 보전 동그라미. 보전은 뭐예요?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렇죠. 별표가 5개짜리네.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래서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 자, 이전이라는 것은 그 옆에 주체의 변동이네. 주체의 변동. 주체의 변동으로서 그러면 변경은 거기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을 나타내요. 전주에 다 했던 거야. 보설, 이변, 처서 해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3사람 있네요. 그래서 변경은 객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처분의 제한은 별표 3개 놓고 처분 제한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전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권리. 그러면 대표 선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그 니은과 관련돼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불분할 요것도 일종의 처분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요것도 일종의 법률 규정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매 특약도 일종의 법률 규정이야. 처분 제한이거든. 그러니까 대표 선수가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거지. 자, 소멸은 이제 권리가 소멸하면 뭐예요? 전부 소멸하면 말소. 자, 객체가 전부 소멸하면 멸실. 그러면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 자, 부동산 표시 세자로 건쳐봐요. 표제부잖아.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문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이 부분이네요. 각권은 소유권이 이해권리. 각권은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6단계가 있어. 봐봐요. 자,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요걸 최초로 개설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요걸 최초로 개설해. 설정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런 단어가 중심키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이야기했던 거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보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읽어봐요.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렇게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나와줘야 앞으로 써먹을 수 있죠.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자, 이거 최초로 설정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읽어봐요. 피담보 채권. 저게 뭐예요? 저당권, 담보 물건이잖아.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부정성.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수반성.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특강을 하는데 뭐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데 민표벌 형님이 그러더라. 제가 이제까지 이런 걸 몰랐구만요. 이 사람이 저당권자고 저당권 설정자인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피담보 채권의 의미도 모르고 저당권 담보 물건의 의미도 모르고 수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B가 C한테 넘겨졌어요.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저당권자가 되는 거야.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읽어봐요. 이력이 뭐라고? 피담보 채권. 그럼 피담보 채권이 범위가 뭐가 있는데? 자, 그럼 봐봐요. 권리위손실. 읽어봐. 원본, 이자, 이하금. 요거는 등기를 요하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 요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네. 실행비용. 그러면 권리위손실. 이게 모르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요거는 뭐 해야 돼? 외워줘야 되거든. 외워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나갑니까? 요거 한번 읽어봐요.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저당권의 논점이거든. 자, 그러면 얘가 점이에요, 얘가 점이에요. A가 점이에요, B가 점이에요. A가 점이하죠. 그럼 B는 점이에요, 안 해?
그래요.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은 채 채권액을 행사하는 것. 이게 저당권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실은 누가 따먹어? 애가 따먹죠. 왜 애가 따먹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면 법정 가실은 원칙적으로 누가 따먹어? A가 따먹냐. 자, 저당권의 보전 비용은 뭐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보전하는데? A가 보전하잖아. B가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요. 공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끊어줘야 되는데 자 기초공사를 해놔야 되는데 기초공사가 안 되고 그뭐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 위주로 가니까 그러는 거야. 암기 위주로. 외울 게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하려고 지금 문제는 뭡니까? 뭘 암기해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행님들의 차고 미스는 그거예요. 법학은 이해도 이해지만 기본적인 틀은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틀이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버전은 뭐라고? 각각을 최초로 개설하는 거. 자, 그러면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이전적 성계다. 그럼 봐봐요.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 볼까요? 자, 저당권을 설정해 보죠.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주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러면 무슨 성계예요? 설정적 성계지.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가. 자, B가 C로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저 1억이 바뀌었어요.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당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벌써 공부된 사람이 이전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야 이거는 주체가 변동이 됐구나.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가 변동 아니면 권리 내용이 바뀌었구나. 자 그러면 정말 저당 설초로 설정할 때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해 주는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각호를 최초로 개설한다. 뭐라고? 버전.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공통점은 최초로 계산한 그럼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록해주는 게 무슨 등기 기입등기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증이다 등기필 정보 그러면 보정과 설정은 어때요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게 바로 영수증 뭐가 된다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안 되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서 보설 이변 처서 이런 것들 숙제해 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근데 우측 방지 1번을 한번 봐봐요. 자, 요거 이제 설명하죠. 자, 우리 잘 들어봐요. 자, 소형은 무슨 취득? 소형은 원시취득이잖아.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면 뭐예요? 뭐래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해줘야 돼.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권리의 단절 상태가 뚫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소형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 형식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갑토지가 있어. 갑토지. 자, 어리라는 사람이 20년 자주 평온했어요. 무슨 취득시요? 점유취득시요. 여자로 건치면 원시취득이야. 원시취득은 보전 등기를 해야 돼.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20년의 공백이 뚫려. 그래서 어떻게 갑에서 올라가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을 하는. 그래서 거기 봐봐요. 그러면 시효취득과 소형은 원시취득이지만 보전 등기 아닌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한다는 결론이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정하면 나중에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자, 그 밑에다 참고. 자, 소형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소형. 자, 소형은 두 개를 뭐예요? 기등기를 수용할 수도 있고 미등기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어. 미등기 토지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형 등기는 봐봐요. 기등기 이미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로. 미등기는 아직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요때는 보전 등기야. 그러면 소형 등기는 언제나 이전 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자, 소형은 두 종류가 있거든. 기등기를 수용할 때와 미등기를 수용. 그래서 제가 안 했나요? 소형 등기할 때는 항상 대가리를 보라고 그랬잖아. 기등기를 수용할 때나 미등기를 수용할 때. 그러니까 미등기를 수용하면 뭐의 그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수령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수령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가 한다. 어때? X. 기등기를 수령할 때와 미등기를 수령할 때.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면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수령은. 그러면 수령은 항상 조심할 거. 대가리를 확인하라. 제가 강론 파트에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기등기를 수령할 때와 미등기를 수령할 때. 그러면 기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비등기는 보전. 그러면 수령 등기 시에도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무슨 등기를 수령할 때? 미등기를 수령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가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에 우리 강론 파트에서도 기본서에서도 이미 마무리실 때 했었던 거고. 그러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186조와 187조 사이. 186조 법률행위한 물감 변동. 뭐하라? 등기를 하라. 그렇죠. 등기하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성립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요거는 187조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뭐예요? 그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법률 규정이란 어사표시, 이해사유. 그렇죠? 이해사유. 186조는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것도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야. 기본. 한번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갖다가 이제 붙여봐요. 자, 정유. 정유는 몇 조로 가요? 186조 7조. 186조. 정유는 계약이죠. 그 정유에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정유는 그러면 몇 조로 빠져? 186조. 그러면 정유에 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거잖아. 이전. 그러니까 채청 물청. 채청. 아까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의한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정의한 등기 청은 아버지로부터 저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채청 물청. 채청 이렇게 나. 그럼 다른 학원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자, 법률행위한. 그러면 다른 학원 모의고사가 요 문제야. 자, 봐봐요. 이게 이제 등기법 문제예요. 자, 법률행위한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어때? X.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죠? 법률행위한 등기 청구는 이전 등기를 요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아냈어? 이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아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단계 모의고사 문제야. 이게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여기에서 이전하고 말소를 주면 그거는 기초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이전 말소나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이전의 의미가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채청. 설정이 있으면 채청. 말소가 있으면 물청. 그럼 말소가 없으면 자기가 말소의 의미인지 이전의 의미인지 그걸 찾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본인 능력이야. 본인 능력이에요. 그러면 186조 7조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 187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럼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의 공통점은 아까 뭐예요? 첫 시간에 실체법상 등기상.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뭐예요?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187조의 유일한 조항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얼,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월속. 여기에 법적 성질이 다른 거.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자,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6단계. 그러면 10단계. 그러면 자기가 시험장 가면 딱 생각이 나야 돼. 보설, 이변, 처서, 보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보전 딱 보는 거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취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 읽을 때 이렇게 발생해야 돼요. 자, 여기 뭐예요? 처음 문제 읽을 때 처음 소유권은 각고, 등취권은 등기관. 등기관이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럼 보전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으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각고를 처음으로 계산하는 거. 그럼 처음으로 계산하니까 처음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어?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대장상 최초의 명의는 등기를 하는데 원래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누가 신청해야 돼? A가. 근데 A가 B한테 팔았어.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수인. 그러면 얘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매수인이 그러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간이 간과하고 등기를 해줘버려서 이미 등기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때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야.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야. 이미 끝나버려.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 넌 매수인이잖아. 너 등기 안 된 등기간이 발견하면 괜찮은데 등기간이 간과하고 등기를 썩 해줘버렸어.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게 앞에가 빠졌다.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그 밑에 한번 보죠.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효력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효력과 관련돼서 그럼 봐봐요. 등기 효력 그러면 이제 뭐예요? 등기 효력 그럼 뭐가 생각나요? 자, 그러면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요. 물권적 효력. 자, 효력. 자, 요즘 뭐요? 요즘 축구 봐요, 안 봐요? 봐죠. 한번 봐요. 하이라이트 한번 봐봐. 20세 뭐예요? 월드컵. 얼마나 멋있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한번 봐봐요. 하이라이트에 가서 넣고 또 넣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얘들이. 그럼 뭐요? 걔는 스토리부터 알아봤어. 떡잎부터 알아봤어. 이강인. 얘가 옛날에 그 MBC 축구 거기 있었어요. 그 영재교육에서 얘가 스토리예요. 6명을 제치고 가잖아. 6명 읽고. 그러니까 떡잎부터 나오는 애야. 떡잎부터. 그래서 얘가 저쪽으로 이제 자, 유학을 가죠. 그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라도 더 맞아야 돼. 악착같이. 나 조금만 어렵다고 손가락질하고 선생한테 본인이 공부하는 건 안 하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설명은 전부 다 했거든.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하니까 꼭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발음 탓해요. 특히 공시 선생 국악성인은 발음이 안 좋다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벌써 물권적 효력 그랬으면 봐봐요. 악착같이 해야죠. 효력 그러면 두 가지가 있네. 뭐가 있어요? 전국 등기. 예비 등기가 있네. 예비 등기. 자, 전국 등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본등기가 되는 거네. 본등기. 이게 본등기.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외우라고요. 먼저 쓰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물권적 효력. 그럼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전국 등기. 그러면 이거는 월드컵에 갖다 대면 본선. 이거는 예선이 돼. 예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가등기. 가등기는 별표가 몇 개? 5개짜리잖아. 무조건 나오는 건 이거는 가등기는 10점짜리야. 10점짜리 가등기는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우리가 가등기는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나와서 등기법은 5점짜리야. 5점짜리. 이 가등기를 피하는 사람은 가등기 공인중개사를 포기하는 거야. 가등기는 무조건 덤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물권적 효력과 관련돼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요거부터 먼저 외우고 시작해요. 요거부터 하나라도 외워야 돼. 자, 효력 그러면 읽어봐요.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전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예비 등기. 가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무슨 행식에 따라서 본등기 이미 공부했으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라서 다르다. 어때? X. 무슨 형식?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등기는 그러면 그러면 이 문제도 틀려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무슨 등기?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통상 종국 등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변경 등기도 전국 등기, 경정 등기도 전국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도 전국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통상 무슨 등기다? 전국 등기.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 정도는 해야 돼. 요 정도는.
자, 이렇게 보는 순간 봐봐. 여기까지는 본인이 해야 돼. 혈액에 따른 분류는 물건적 혈액. 물건적 혈액으로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본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 그럼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역혈을 가면 가등기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갔잖아. 그러면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무슨 등기 혈액이야? 가로 1번에 가봐요. 무슨 등기 혈액이? 전국 등기 혈액. 전국 등기 혈액을 무슨 등기라고 해? 번등기 혈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등기 혈액.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숙제하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험 문제 풀려면 하나 더 복습하고 가죠. 자, 이제 쉬었다 이제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186쪽, 187쪽. 그럼 벌써 떠올라야 돼. 탁 떠올라야 돼. 여기에 대한 A조건,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187조 유일한 A조항이죠. 자, 물건의 소멸, 그러면 멸포, 소공, 혼몰. 제가 헤어졌잖아, 제가. 그러니까 어떤 데 문제 풀어내는데 선생님이랑 풀 때는 잘 풀린대요. 그러니 집에 가서 풀려니까 안 풀린대요. 제가 풀었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본인이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물건의 소멸. 여기 절차법상 권리변동. 이렇게 보설, 이변, 처서. 그렇죠. 자,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처분에 제한 대표 선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감전, 가처분은 건전, 이해관리. 다른 건 모의고사 봅시다. 자,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그럼 청구 금액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잖아. 피보전 권리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벌써 뭐 문제를 딱 보면 가압류, 가처분. 이러면 벌써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이제 생각이 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는 검전이고 피보전 권리가 가처분은 검전 이해관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게 머릿속에 딱딱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 등기 효력, 전국 등기 효력은 좀 쉬었다 하자고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